안녕하세요, 여러분들. ITQ 엑셀.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함수 한 번에 끝내기 계산 작업 1번 시트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 작업 1번 시트 여기 보이시죠? 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진행 기간을 갖다가 구해보란 얘기예요. 진행 기간. 진행 기간은 어떻게 한다? 12 빼기 시작일에서 월을 뺀 값으로 한다. 그러니까 시작일에서, 여러분 시작일에서 월을 뺀 값으로 뭐 한다? 진행 기간을 구하고 여기다 개월이라고 붙이시오. 몬스 함수와 앰퍼선드 연산자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자, 진행 기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진행 기간은 12 빼기 뭐 한다? 시작일에서, 여기 시작일에서, 시작일 있죠? 시작일에서 월만을 추출하는 얘기예요. 월만. 그죠? 그리고 여기서 12 빼기, 여기 2019년 6월 20일이니까 6월, 그죠? 06월, 이렇게 6월 가져와서 이걸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 6이겠죠? 그래서 진행 기간은 6개월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몬수 함수와 앰퍼선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몬수라는 것은 뭐 하는 함수다, 여러분들? 어, 날짜 데이터에서 월만을 추출할 때 쓰는 함수가 바로 몬수죠, 여러분들. 그래서 몬수를 갖다 한번 써가지고, 자,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몬스, mo, 이렇게 돼 있죠? 자, mo, 이렇게 하면 몬스라고 나오죠? 자, 몬스 더블 클릭하시고, 자, 날짜 데이터 찍어볼게요. 시작일 이렇게 찍어줄게요. F열 5값, 그리고 가로 닫고요.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2019년 6월 20일. 이 날짜 데이터에서 뭐만 뽑는다? 6만, 월만 갖고 온다는 거죠. 자,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쭉 한번 끌어볼게요. 자, 여러분, 자, 이 날짜에 시작일에서 월만을 추출한 거 보이십니까? 자, 이게 바로 뭐다? 몬스란 함수예요. 앰퍼선드 연산자는 뭐죠? 글씨를 갖다가 우리가 연결할 때 또는 함수와 함수를 연결할 때도 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내가 이제 개월이라고 붙이겠다. 그러면 앰퍼선드 하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라고 한다? 개월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뭐라고 부른다? 6개월이라고. 그죠? 앰퍼선드 이 문자를 연결을 시켜라. 그래서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쭉 끌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진행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12개월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에서 빼기 12. 여기서 12 빼기 이렇게 months, 월을 빼줘라. 그럼 6개월. 자, 이렇게 끌면은 이런 식으로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답을 갖다가 이렇게 구해봤죠. 자, 그래서 1번을 갖다 제가 여기다가 구해보면요. 그죠? 6개월 이렇게 구했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쭉 구하면 이렇게 진행 기간을 갖다가 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문제 if 랭크 함수 나와 있죠. if 랭크 함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산 순위를 구하시어 1, 2, 3등만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순위는 공백으로 처리하고 if 랭크 함수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순위를 구해서 1등부터 몇 등까지 순위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예산이 있죠. 기본 예산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시는 겁니다. 얘가 몇 등인지, 뭐 얘가 몇 등인지 이렇게 순위를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1, 2, 3등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는 얘기죠. 자, if는 뭐 할 때 쓰는 함수죠? 조건을 검사할 때 쓰는 함수고요. 랭크는 순위를 구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 자, 합계, 평균, 개수, 그리고 조건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찾기 참조, 찾아오는 거. 그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계산의 기본 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함수를 갖다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이제 처음에 랭크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순위를 갖다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에서.
자, 순위는 어떤 함수 쓰죠? 무슨 함수를요? 랭크라는 함수를 갖다가 RA라고 치면 맨 밑에 랭크 있어요. 랭크 보이시죠? 랭크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세 가지 넣어준다라고 이렇게 밑에 나와 있죠. 넘버. 순위 구할 값이에요. 자, 기본 예산 이거 찍어주고요. GRON 값 찍고 컴마. 자, 순위 구할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안에서 순위를 구하겠다. 순위 구할 범위. 자, 순위 구할 범위는 여러분들 F4키를 눌러주세요. 절대 주소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F4키 절대 주소 고정시켜주고 절대 변하지 않게. 이 순위 구할 범위는 절대 변하지 않게 고정을 시켜놓겠다. 그리고 컴마. 자, 오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다?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0하고 1을 넣어주는데 0은 내림차순.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다? 가장 큰 값부터 1등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100점이 1등, 90점이 2등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은 반대겠죠. 올라간다.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한다. 우리 달리기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되죠? 작은 값이 1등이 돼야죠. 그러니까 15초보다 13초가 1등이 돼야죠. 13초보다 12초가 1등이 돼야 하고 이렇게 작은 값이 1등이 될 때는 1이라고. 자,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야죠. 기본적으로 큰 값이 1등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0이라고 이렇게 더블 클릭 넣어주세요. 그냥 생략해도 되세요. 자, 이렇게 생략, 이 대괄호로 되어 있는 게 생략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략하면 뭘까요? 내림차순이에요. 자, 가로 닫고 엔터키 쳐볼게요. 1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어디에서? 여기 안에서 몇 등이냐? 그럼 가장 큰 값, 1등이라는 얘기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가장 1등이죠. 자, 이거 하나 구했죠? 이걸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세요.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1등, 5등, 4등, 6등, 3등 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위 구할 때는요, 자, 보시면 더블 클릭해 보면 어때요? 순위 구할 값 바뀌었죠? 순위 구할 범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자, 그래서 랭크는 순위를 구할 때 쓰는 함수인데 순위 구할 값, 순위 구할 범위. 순위 구할 범위는 절대 주소로 고정시켜라. F4키 눌러서 그리고 컴마 0 내림차순 정렬. 자,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했습니다. 자, 순위는 간단하게 구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1, 2, 3등만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셀에서 우리 순위 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랭크를 쓸게요. 요 랭크 앞에다가 if를 쓸게요. if 더블 클릭하시고 자, if 들어갔죠. if가 뭐죠? 조건을 검사하는 함수라고 했죠. 자, 여기서 랭크 순위 구했죠. 랭크에서 여기서 끝에다 놓고요. 커서 이렇게 놓고 3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순위 구했는데 그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러니까 3등이냐, 2등이냐, 1등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컴마요. 자, value if true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조건이 이 조건이 참일 때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자, 조건이 참일 때 뭐를 갖다가 1, 2, 3등 이렇게 순위를 다시 찍어줘야 돼요. 자, 우리 순위를 구할 때 쓰는 함수가 랭크죠. 이 랭크를 다시 한번 적어줍니다. 요거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블럭 설정 잡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조건이 참일 때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니까 순위가 3등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래서 3, 2, 1이면 다시 순위를 찍어줘라. 그리고 컴마 value if false 거짓일 때는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거짓이면 공백. 공백은 어떻게? 그냥 비워놓으면 안 돼요.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아무것도 쓰지 말고 이게 공백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등이니까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5등, 6등은 안 나와야 하고 3등, 2등 이렇게 나와야죠. 자, 보이십니까? 1등, 2등, 3등만 표시되는 거. 자, 이게 이제 if와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뭐를 갖다가 이렇게 1, 2, 3등만 순위를 구한 거겠죠. 아까 순위가 우리가 자 8등까지인가 나왔나요? 이게 개수가 몇 개죠? 총 8개죠. 그러니까 1등부터 8등까지 나왔는데 그때 1, 2, 3등만 표시하라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if와 랭크 함수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if 랭크. 자, 그리고 3번이요. 3번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합계와 개수, 평균, 기본적인 계산의 함수다. 기본적인 계산의 원칙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개발 1팀에,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개발 1팀에 대해서 기본 예산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개발 1팀의 기본 예산 평균을 구하시고, 개발 1팀의 기본 예산
합계를 나눠라. 개발 1팀의 개수로. 자, SUMIF하고 COUNTIF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개발 1팀에 대한 평균. 그죠? 뭐에 대한 평균이죠? 기본 예산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할 때 여러분들 에버러지를 쓰면 될 것 같은데. 그죠? AVER, AG, 에버러지 if. 자, 조건에 대한 평균 구한다. 이런 함수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제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SUMIF랑 COUNTIF를 사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평균은 뭐다, 여러분들? 평균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합계를 뭘로 나눈다? 개수로 나눈 게 바로 뭐라?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계를 갖다 뭘로 나눈 거? 개수. 그죠?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하라. 내가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을 갖다가 다 더하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게 세 과목이니까 3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도 바로 SUMIF를 통해서 뭐를 구한다? 여러분들 SUMIF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고요. COUNTIF를 통해서 뭐를 갖다가 개수를 구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조건은요, 보시면 개발 1팀인 걸 가지고, 그죠? 이게 조건이겠죠? 우리 관리팀에 보면 개발 1팀이 있대요. 이 개발 1팀에 대해서 뭐를 갖다 구한다, 여러분들? 예산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1팀인 거에 대해서 뭐 한다? 합계를 먼저 구하고, 요 세 개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고, 이걸 갖다 개수로 나눈 거죠. 뭐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개발 1팀에 대한 개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3이라고 나오겠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SUMIF와 COUNTIF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좀 깨끗이 지우고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3번 여기죠. 자, 이 부분. 자, SUMIF를 통해서 합계를 갖다가 한번 구해볼게요. SUMIF. 자, SUMIF는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SUMIF. 합계, SUMIF 조건에 대한 합계 구한다. 자, 여기서는 자, SUMIF 써볼게요. SUMIF 있죠? SUMIF 여기 두 번째 SUMIF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SUMIF 보시면 레인지 있죠? 뭐죠? 조건 범위라고 그러죠? 조건 검사할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 범위예요. 알겠죠? 자, 조건 범위 그리고 컴마 두 번째가 뭐다? 조건은 뭐다? 여러분들 개발 1팀이라는 걸 검사해라 이 뜻이죠. 자, 조건은 여러분들 원래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 돼요.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이렇게 개발 1팀이라고요. 개발 1팀. 그죠? 자, 그래서 조건 범위에서 개발 1팀인 걸 검사를 해라. 그리고 컴마. 그리고 sum range 나와있죠. 합계 구할 범위는 뭐다, 여러분들? 기본 예산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라고.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에서 합계를 구해라. 가로, 닫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개발 1팀인 걸 가지고 여기에서 합계를 구한다는 거예요. 개발 1팀에 대해서 여기에서. 같은 위치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어떻게 구해진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 SUMIF에서 조건 들어가는 범위 있죠. 이 조건 들어가는 범위. 자, 조건 이걸 갖다 이렇게 써줘도 되지만요. 자, 이걸 지우고요, 여러분들. 셀 주소 있죠. 개발 1팀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셀 주소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DR 구행 값을 내가 찾겠다, 여기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문자를 입력해도 되는데 조건을 갖다 이렇게 문자로 입력할 때 묶어주셔야 돼요. 근데 셀 주소를 때는 묶지 않는 거예요. 그냥 셀 주소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엔터 이렇게 치면 어때요?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나누기. 자, 나누기 이렇게 하시고 count if. 자, count if는 뭐다? 개수 세는 거죠. 자, count if라고 있죠. count if요. count if는 두 가지 넣어주는 겁니다.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자, 조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조건 범위에서 컴마 조건이 뭐인 거? 개발 1팀인 게 몇 개냐? 개수를 세라. 그죠? 자, 개발 1팀 DR 9엔값 또는 DR 11엔값 이렇게 개발 1팀이라고 글씨가 들어가 있는 셀 아무거나 찍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가로 닫고요. 자, 엔터를 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평균값을 구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3번 문제
SUMIF와 COUNTIF를 이용해서 평균을.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라고 이렇게 나오면요. SUMIF하고 COUNTIF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진행 인원수에서 최저 진행 인원수 값을 구해보라. 구해보아라. 이렇게 되죠. 민 함수. 자, 민은 뭐죠? 최소값을 구할 때 쓰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진행 인원수 있죠. 여기에서 최소 인원수,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을 구해라. 가장 작은 값 얼마죠? 쭉 눈에 보니까 4죠.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4. 그래서 4라는 값이 나오면 되네요. 는 이렇게 해주시고 min이라고 있죠. min, min. 그리고 최소값 구할 범위를 잡아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진행 인원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그럼 4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4번은 m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뭐한다? 최저값을 구해봤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에 사업 구분이 교육기술 사업의 기본 예산의 기본 예산 단위원의 총합계를 구하시오. 뒷섬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사업 구분에서 보시면 그죠? 여기서 교육기술에 대해서 여기 사업 구분이 교육기술인 거 있죠. 이렇게 세 개네요. 그죠?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기본 예산의 요 값들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 뭐를 이용해서요? 뒷섬 함수 사용하라고 그랬죠? 뒷섬. 뒷섬은 뭐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표 전체 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 전체 집합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D자로 시작하는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원래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관련성 있는 자료들의 집합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모여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개념상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표 전체를 감싸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 전체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표 전체. 셀 병합되어 있는 건 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dsum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sum 합계를 구해봐라. 자, 몇 번 문제죠, 여러분들? 5번 문제죠. 자, 데이터베이스 한번 써볼게요. 는, 자, 그리고 dsum. 자, ds 쓰니까 나오죠. dsum. 이렇게 더블 클릭. 자, 보이세요?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이렇게. 자,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 이렇게 감싸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시죠? 이렇게 표 전체 이렇게 감싸주시고. 그리고 컴마요. 필드, 계산할 항목. 내가 계산을 어디에서 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어떤 항목에서. 뭐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기본 예산의 총합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 예산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기본 예산, 지열, 삭값. 찍을 때는 필드명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찍는 게 아니라 필드명. 알겠죠? 지열사 행에서 계산을 하겠다. 또는 1, 2, 3, 4, 5, 6.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6, 번째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6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근데 기본 예산 이렇게 찍는 게 편하겠죠? 자, 그래서 기본 예산에서 계산하겠다. 그리고 컴마. 자, 마지막에 조건 범위요. 조건은 뭐죠, 여러분들? 사업 구분이 교육 기술인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 구분이 교육 기술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건 범위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잡을 때는 항상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사업 구분이 교육 기술인 거. 위에가 필드명, 밑에가 밸류, 값이겠죠, 이렇게. 만약에 사업 구분이 영어 교육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따로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갖다가 이렇게 더한 값이 얼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썸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썸. 그래서 썸으로 검증해 볼까요? 요 값, 컴마, 또 어떤 값? 요 값, 컴마, 이 값. 그죠? 요 세 개를 더해라. 그리고 이렇게 어때요? 값 맞나요? 그죠? 값 맞죠? 자, 그래서 dsum. dsum은 뭐다? 합계 구하는 거. daverage 그러면 평균 구하는 거. dcount 개수 세는 거. dmax 최대값.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이것도 시험에 우리 잘 출제되는 함수예요. 잘 외워두시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사업명에 해당하는 기본 예산을 구하시오. 브이로그. 자, 사업명에 여기 사업명 있죠. 홈 네트워크라고. 그 홈 네트워크의 기본 예산을 구해라. 그러니까 홈 네트워크가 있죠. 여기서 기본 예산 값이 얼마냐 이걸 구해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목록 단추가 만들어져 있는데 누르면 콤보 상자라고 그러죠. 콤보 상자, 목록 단추가 아니라 콤보 상자. 자, 콤보 상자에서 환경 개선 이렇게 누르시면 그거에 대한 기본 예산 나와라. 환경 개선에 대한 기본 예산값. 자, 그걸 갖다 뭐를 이용해서 VLOOKUP 함수. 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 또 뭐다? VLOOKUP. VLOOKUP 항상 우리 컴퓨터와 관련된 컴퓨터 활용력, 그죠? 엑셀 시험 또는 ITQ 엑셀. 이렇게 엑셀과 관련된 시험에서는 이 VLOOKUP이 찾기 참조 함수인데 빠지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거 외워둬야겠죠, 여러분들. 자, VLOOKUP 써볼게요. 는 하고 VLOOKUP VL이라고 치면 나오죠. VLOOKUP. 자, 이거 더블 클릭. 자, VLOOKUP이 뭐다? 열 참조 함수라고 그랬죠. 열 방향으로 찾는다. 자, 사업명을 가지고 기본 예산값 가져오는 거예요. 룩업 밸류는 찾을 값. 첫 번째로 뭐를 적어준다? 룩업 밸류. 찾을 값. 내가 요 값을, 환경 개선이라는 요 값을 가지고 찾겠다. 그리고 컴마. 테이블 에리어. 찾을 범위. 어디서 찾겠다, 여러분들? 사업명 가지고 기본 예산값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명부터 여기서부터의 기본 예산, 이 표 전체를 이렇게 감싸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사업명 갖다가 기본 예산 가져오는 거니까 사업명을 시작으로 해서 기본 예산 요 표 전체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리 코드 가지고 내가 기본 예산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보이세요? 관리 코드 갖다가 기본 예산 잡을 때는, 가져올 때는 이렇게. 관리팀 갖다가 시작일을 가져오겠다. 그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어떻게 잡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사업명 갖다가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들. 기본 예산. 그러니까 사업명에서부터 기본 예산까지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컴마. 세 번째로 컬 인덱스 넘버. 이게 뭐다? 열 번호라는 거예요. 자, 내가 자, 이제 사업명 가지고 기본 예산 가져온다 그러죠. 뭐를 가지고 환경 개선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에서 쭉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요 표 안에서 요 찾을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 열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환경 개선이라고 이렇게 찾겠죠. 어디죠? 여기죠? 환경 개선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값. 기본 예산이 다섯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5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5. 그리고 컴마 마지막에 옵션인데 유사의 일치냐 정확하게 일치냐. 그러면 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는 거죠. 환경 개선에 대해서 유사값이라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문자일 경우는 내가 찾는 값이 문자죠. 환경 개선이라고. 문자일 경우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습니다. 근사값으로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한 근사값이 뭐 귤이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문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숫자는 뭐다? 근사값으로 찾을 수 있다. 알겠죠? 숫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대인 걸 찾겠다. 그러면 1살, 2살, 3살, 4살 이거 다 들어가야겠죠. 아니 10살, 11살, 12살 이렇게 10대니까 여러분들. 그죠? 11살, 12살, 13살 뭐 이렇게 10대로 다 들어가야 하니까 그때는 근사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 정확하게 일치라고 내가 찾는 값이 문자니까 펄스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보이세요? 환경 개선,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얼마 기본 예산 값이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이러닝이라고 이러닝에 대한 기본 예산 이렇게 되죠? 이게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VLOOKUP 함수는 어떻게 쓴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넣어줘야 한다. 네 가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넣어줘야지 뭐가 작동이 되는 함수입니다. VLOOKUP. 그래서 VLOOKUP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찾을 값, 그죠? 내가 이 러닝을 이 값을 가지고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사업명 가지고 여러분들 뭐를 가져온다? 기본 예산 가져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업명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기본 예산. 여기까지. 이 표 전체를 갖다가 뭐 한다? 잡아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시작값이 뭐가 된다? 여러분들 시작값이 사업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은 기본 예산.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열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로 열 번호 넣어준다고 그랬죠. 열 번호. 몇 번째 열값에서 찾겠다? 다섯 번째 열값에서 찾겠다. 만약에 4라고 하면은 뭐죠? 시작일로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펄스. 펄스는 뭐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뜻하는 말이죠. 내가 찾는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다. 이럴 때는 뭐죠, 여러분들? 자, 펄스는 0이라는 의미죠. 이르면 근사값으로, true, 근사값으로 찾겠다. 자, 그래서
Vlookup 함수 여러분들이 열방향으로 찾는 열참조 함수라고 그러죠. 열참조 함수다. 열방향으로 어디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 값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Vlookup 함수까지 해가지고 총 이렇게 6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6문제. 6문제 풀어봤죠. 자,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if 랭크 상당히 잘 출제되는 문제, sum if, count if도요. dsum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Vlookup 꼭 알아두고. 자, 이렇게 중요한 함수들 이렇게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함수는 반복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풀었던 문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우고 몇 번씩 한번 반복을 복습을 갖다 하세요.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